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리고 용도 구역에 관한 개념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도 지역이 가장 광의의 개념으로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정된 구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용도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총 21지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토지의 이용 및 건축의 용도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국토계획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용도지역별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법률과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용도지역 외에도 우리가 쓰는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용도지역이라는 큰 개념, 즉 토지의 공공적 이용이나 또는 경제적 효율적 이용이라는 목적 하에서 만들어진 하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때로 중복되기도 하고 하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용도 지구에 관한 개념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 용도 지역을 보완하면서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특정한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역으로 예를 들면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 취락, 개발 진흥 또는 토지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지구 이러한 구역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국토계획법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과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일단의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역시 국토계획법과 지방자치조례 등으로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또 약간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용도구역인데요. 이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자, 이러한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것을 도모하고 토지 이용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관리함으로써 관리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일단의 지역을 말합니다. 자,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임지규제 최소구역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역들은 개별 법령에서 입법 목적을 가지고 각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은 그 의미가 비슷해 보이지만 지향하는 그 규제의 목적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근거 법령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용도지역을 수립할 수 있는 자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하고요. 용도구역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등이 각각의 목적에 맞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수립 절차는 일반적인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절차와 동일하게 만들어지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준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 제3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의 세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크게 도시, 관리, 농업,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이 되며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개발, 관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며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 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 등의 목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수자원, 해양, 생태계 등 특수한 자연보전 목적이 있는 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은 바로 도시지역에 관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관한 구역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도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전용지역과 일반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 주거 전용지역인 제1종, 2종으로 분류가 되고요. 주거 일반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분류가 되고요. 공업지역은 전용 그리고 일반 중공업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각각의 용어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인구의 밀집도나 유동인구의 어떤 흐름의 정도에 따라서 각각 그 규제의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중심상업지역인 경우에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에서 조금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규제 방식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용도지역이 가장 넓은 개념이며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용도지구를 보시겠습니다. 용도지구는 국토계획법 제37조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며 이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하고, 그리고 용도지역 위에 중첩해서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용도지구에 해당합니다. 이래서 이러한 용도지구의 대표적인 것은 주거지역, 고도지구, 그리고 취락지구, 경관지구 등을 말합니다. 자, 지역 위에 중첩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도지구의 정확한 법적 정의를 보시면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데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것이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용도지구는 경관, 고도, 방화, 그리고 방제, 보호, 취락,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도 많이 케이스에 나오는 게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 환경보존지구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나 생태계 보호지구도 볼 수 있습니다. 특화경관지구 중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역사, 문화, 특화경관지구 등이 이와 같이 특별한 어떤 지구 등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도구역을 보시겠습니다. 자, 용도구역도 용도지역의 개념 중에 하나인데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일정한 구역에 해당합니다. 그 목적이 대부분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리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러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토계획법에서는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갈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리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여 토지의 종합적 조정 관리를 위하여 결정하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때 이 외곽에 있는
있는 특정 지역을 도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일정 비율의 녹지를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있는 게 바로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 내에 있는 일정한 자연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가화 도정구역,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역이고요. 수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 육성, 그리고 인접한 공유 수면의 활용 등을 위해서 보호 등을 위해서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게 됩니다. 입지 규제 최소 지역도 복합적인 토지 이용 등의 목적을 위해서 제정하는 구역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용적률과 건폐율 개념 보시겠습니다. 케이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개념을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적률이라는 개념은 대지 면적에다가 건물이 지어진 그 넓이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경우에 건물이 지어진 면적이 지하를 제외하고 1, 2, 3층을 합쳤을 때 150제곱미터라면 이 토지의 용적률은 150%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 78조, 46조, 47조, 85조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하여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정확한 개념을 보시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 면적, 대지의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의 면적이나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또는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건축을 하는 자가 사용하기 위한 구역을 용적률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적률은 앞서 보았던 용도 지역과 연계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도시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50%부터 100% 그리고 상업지역 중에서도 중심상업지역인 경우에는 200%에서 1500% 그리고 공업지역 중에서도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용공업지역인 경우에는 150%에서 300%로 각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그 용적률이 훨씬 더 적어집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농업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각각의 비율을 용적률 기준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폐율 개념을 보시겠습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그리고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의 합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건축법 55조 그리고 국토계획법 46, 47, 84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대지 면적을 분모로 두고 그리고 건축 면적, 바닥 면적을 분자로 두어서 비율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이 너무 높다는 것은 바로 이 대지에 비해서 그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의 비율이 너무 높은 거고요. 반면에 이제 토지에 비해서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낮다고 표현을 합니다. 도시지역인 경우에 특히 도시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폐율은 50%에서 6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9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80%, 70%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실제 토지보다 훨씬 더 적은 비율로 건설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이 굉장히 빽빽하게 지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건폐율에 관한 규정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공업지역, 녹지지역도 각각의 70%, 20% 정도로 건폐율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99추 23 판결 보시겠습니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법에 관한 사례이며 조례에 대한 통제, 그리고 특히 건축법과 건축조례, 그리고 도시계획법, 그리고 용도지역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 중에서도 일반 주거지역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999년 4월 27일에 이루어졌던 대법원 판결이며 원고는 안양시장이고 피고는 안양시 의회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를 보시면 1998년 11월 피고인 안양시 의회는 안양시 건축조례 중에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였고 이를 원고인 안양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장이 당해 조례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하게 되었고 피고인 안양시 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상 조례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시겠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공동주택을 15층 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인 안양시장의 주장은 안양시의회에서 제정한 이 조례는 그 상위법령인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에 위배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령에서 지을 수 있는 용적률에 비해서 과도하게 더 허용해주는 쪽으로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관련 규정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45조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제한에 관하여 이렇게 건축법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고요. 시행령에서는 용도지역에서 건축허가의 기준을 쓰고 있는데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용도지역 내에서의 건축은 다음과 같은 건축 제한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 일반 지역에 관한 건축 규제는 별표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17조에서는 각 지역의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 지역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주거지역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주거지역, 일반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리고 건설교통부 장관은 특별히 필요한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종, 2종, 3종의 주거지역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특히 2종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연립주택 그리고 저층 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2종인데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상위법령인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에 조례가 위반된다라는 게 원고 측의 주장에 해당합니다. 네, 이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법원의 판결을 보시겠습니다. 법원은 크게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의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원안대로 조례안을 재의결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98조 3항에 따라서 법령 위반이 이유로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지방자치법 제1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제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19조 자체에서는 제소할 수 있는 규정을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9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고 인정됐을 때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다고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요구에 대한 제의의 결과 재의결하게 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3항에서는 이 규정에 의해서 재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소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19조에 의해서 재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건데요. 우리 법원은 법령이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판단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하나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요구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2요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98조 1항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2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재의결되었을 때는 그 재의결에 법령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98조 3항에 의해서 제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판단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안의 쟁점인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고층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는 조례가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피고가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일반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게 한 법령의 취지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피고인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위 법령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2종 일반 주거지역에 관한 지역이 연립주택 그리고 저층 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곳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조례안은 15층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한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5층까지 짓도록 인정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2종 일반 주거지역이 고층 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이 될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2항 1호에 저촉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